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당선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노력들이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화제가 됐었죠. 이러한 결과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서 전남에 10곳의 지역구가 있었는데요. 10곳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석권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선거 결과를 두고 한쪽에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다, 도움이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법안의 발의라든지 뭐 예산안의 뭐 심의, 뭐 확정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한 15%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또 농어민 비율이, 농어촌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포시가 한 15% 정도 되는데 군 단위의 지자체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지역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주요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무한 기업도시 무산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이 정말 그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방의 대규모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그 여당에 대한 싹쓸이, 여당에 대한 몰표가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기대 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원은 선수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당선된 그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서 이계호 의원께서 3선, 그리고 서삼석 의원께서 재선, 그리고 대부분 초선인데, 선수를 중요한 국회에서 과연 초선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가지고 올 수 있을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를 향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제 국회에 입성하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고요. 또 국회에 이제 들어가면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당선인들이 초선인 경우라서 우려가 조금 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예, 우선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 또 선거 과정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요, 크게 동북권과
서부권, 서남권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북권에서 주요 이슈였던 것은 동북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율촌산단 광양만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그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했었고요. 또 여수 그 에너지 확단지 어떤 활성화 관련 또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서남권 같은 경우는 77번 국도 조기 착공이라든지 또 흑산도 공항 조기 착공 또 그리고 해경 서부 경비창 건설이라든지 또 무안공항 활성화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약간의 그 차이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주 공약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지역의 현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광 가속기 그 사업의 유치인데요. 이게 한 1조 정도 들어가는 국책 사업입니다. 2027년 완공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의 춘천 그리고 충북의 청주 또 경상북도의 포항이 이렇게 전라남도의 나주혁신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우리 지역이 열세라고 그래요. 전라남도, 광주시, 전북도가 우리 호남이 지금 하나 돼서 지금 방사성 가속기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지역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 그 현안 사업은 바로 목포, 보성 또 그리고 순천, 부산 간 전철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완공으로 해서 2023년 개통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목포와 보성 그리고 순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지금은 한 목포에서 부산까지 한 7시간, 8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2시간 40분대로 목포에서 부산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상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교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부산시의 교류 같은 경우는 인적 교류가 거의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군요. 왜냐하면은 바로 교통수단이 완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목포, 보성 간 그리고 또 부산 간 이 철도가 연결이 되면요. 물적 이 교류가 상당히 지금 발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물적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있는데요.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어떤 그 동북아 물류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을 갖출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인적 교류 관련해서는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되면 대도시를 끼고 있는 부산시라든지 또 창원에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럼 관광산업 활성화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이 서남권, 동북권 할 것 없이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사광 가속기의 구축, 또 목포 보성, 또 부산과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공약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내놓은 공약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공약이 있으십니까? 예. 이번 그 4.15 총선은 사실 경제가 실종된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가 거의
최정점이 됐었죠. 거기에 이제 진영 갈등, 소위 진보와 보수와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서 선거가 치루어졌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공약, 우리 지역의 그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 살펴보면 거의 뭐 비슷합니다. 약간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 관련된 그런 공약이죠.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나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다음은 뭐 일자리 창출, 고용과 관련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역 현안 관련 이런 그 부분인데요. 사실 경제 전문가인 제가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의 뭐 비슷하고 약간 뭐 앞서가는 조금 좀 획기적인 그런 경제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조금 미흡한 좀 부족한 경제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경제를 아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했다면 아주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뭐 얘기야 하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아버지죠. 조지 부시 공화당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대선에서 맞붙었었는데요. 그때 초기에는 조지 부시 당시 그 공화당 후보가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 클린턴 그 후보 진영에서 경제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적인데, It's the economy, stupid라고 하는 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을 내놨었는데, 천의 열쇠를 이제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빌 클린턴이 당선이 됐었는데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의 국민들도 뭐니 해도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거죠. 제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분들, 특히 우리 지역의 당선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 특히 그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농어민 비율도 뭐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10명의 모두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같은 당이기 때문에 아마 공동 발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는, 또 농어민 농어민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우리 지역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참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정치인들만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까지도 소득 하위 70% 가정에 4인 가정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또 야당인 미래통합당 전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는 국민 1인당 50만 원씩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조금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시간의 문제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현금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준비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은 바로 현금, 예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 회복시키고 또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농어민들을 살리는 그런 방안이 바로 정부의 현금성 지원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도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의 상황은 위기 상황이고 정상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성, 특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게 타이밍인데요. 만약에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분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진단에 의한 피해 대책,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만큼 적극적인 예산의 집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21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피폐 상황을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사실 우리 지역의 경제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의 당선인들,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에 들어가면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 경제는 정말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때까지, 경제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 자기 정치, 자기 목소리를 좀 자제하고 정부를 향해서 10명의 모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분들이 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정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부의 도움을 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자영업자도 살 수 있고요. 또 죽어가는, 또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도, 농어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동부권과 서남권, 의대 유치라든지 세계 섬 박람회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역의 주민들의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금방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였었고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당선분들의 어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역할과 책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발전, 지역의 미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힘을 합치면 분명히 지금까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어려웠고 많은 서러움을 받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밝은 내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21대 총선 결과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또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열띤 경쟁 속에서 당선된 만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